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노핀 다이빙을 연습하기 위한 과정, 준비 과정과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노핀 다이빙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킥과 암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소한 물에 떠 있는 게 무섭진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물에 뜨는 것조차 어려워 하신다면, 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시고 가볍게 몸을 뒤집을 수 있는 연습부터 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핀 다이빙 연습을 하거나 다른 분들께 노핀 다이빙 강습을 할 때 바로 여기서 합니다. 엄청 예쁘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수영장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25m 레인의 일반 수영장, 여행을 가신다거나 호텔이나 리조트에 숙박을 할 때는 그 호텔이나 리조트 앞에 있는 수영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좀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바람이 세고 아마 지금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 노핀 다이빙 연습법 안에 들어가서 다이빙 센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핀 다이빙을 위한 연습 하나하나 좀 동작을 나눠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은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구분해서 다리 동작부터 연습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다이빙을 하게 된다면은 이 다리 동작이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연습을 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 동작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고, 그 다음 팔 동작을 연습하고, 그리고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합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수평 자명을 연습하고 본격적인 다이빙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리 동작과 팔 동작을 따로따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은 수영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실 텐데요. 왜 수영장에 가면은 킥판이라고 불리우는 보조도구가 있잖아요. 그런 킥판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작은 부위를 이용하셔서 팔은 앞으로 고정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다리를 따로 이용을 해서 25m, 50m, 75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금씩 높여주면 좋은데요. 여기는 저희의 개인 수영장입니다. 이제 저희는 로타였기 때문에 여기 바다에서 연습을 하고 바다에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 이 영상을 보시고 노핀을 연습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수영장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이 선글라스 낀 채로 연습을 할 텐데,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실 땐 일반 수영용 수경을 끼시거나 다이빙용 마스크를 끼시거나 어떤 걸 끼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킥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쪽 정강이와 발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형태로 물을 밀어주는 거지, 절대 발바닥으로 물을 차서 점프하듯이 물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럽게 정강이와 발바닥을 이용해서 부채꼴로 물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할 텐데요. 이렇게 킥을 하시면서 킥판을 밀고 앞으로 나가실 때 머리는 물속에 넣고 연습을 하시던 물 밖으로 빼고 연습을 하시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되, 다만 머리를 물속에 넣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다리가, 발바닥이 수면 밖으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절대 수면을 차지 않도록 항상 킥을 하는 다리는 물속에 잠겨 있도록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는 수영 연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호흡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물속에 넣고 연습을 하실 때는 스노클을 낀 채로 숨을 쉬면서 연습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킥을 연습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형태는
무릎을 최대한 모아주고 정강이와 발만 휘둘러서 물을 밀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사실 이 사람에 따라서 유연성이 조금씩 다르고 웬만큼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들도 이 무릎을 딱 붙여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무릎이 살짝 벌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무릎을 가슴 위쪽으로 끌어올리지 않도록, 혹은 무릎이 벌어져서 내 몸 위쪽으로 더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킥을 함에도 앞으로 안 나가지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거나 혹은 오히려 뒤로 밀리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은 무릎을 너무 몸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유선형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바닥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발가락이랑 발바닥에 힘을 많이 주게 된다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근육이 응축돼서 물을 밀어내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높인 다이빙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내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에 힘을 빼고 발가락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물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물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힘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종종 이렇게 킥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엉덩이가 봉긋봉긋 솟는다거나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몸에 좀 불필요하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체에도 허리에도 힘을 쭉 빼시되 코어 근육에만 힘을 줘서 우리 몸이 유선형이 되도록 유지하고 무릎 아래쪽만 휘둘러서 부드럽게 물을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몸을 뒤집어서 배영 자세로 똑같이 킥을 하면서 나가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아요. 프리다이빙이라는 건 결국 3차원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쪽 자세로만 익숙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뒤로 돌아서도 연습하고 똑바로 서서 우리가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있도록 연습하고, 반대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수직으로 아래쪽을 향한다면 그게 결국은 다이빙이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르고 여러분들 자세를 다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연습하시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누워서도 움직이는 거에 연습해 보시고, 깊은 물에서 꼿꼿이 서 있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과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킥판이나 부위를 잡고 움직이는 거에 익숙해지셨다면 킥판이나 부위를 놓고 팔을 앞으로 쭉 편채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목표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팔도 쓰지 않고 킥만으로 계속 부드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킥 목표예요. 자, 이렇게 킥에 익숙해졌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 동작도 연습을 해야 될 차례인데요. 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팔 전체와 손바닥에서부터 손가락 끝 전체를 이용해서 원형으로 물을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 영상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인 다이빙 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이드형 모형을 만드는 거에 좀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주객이 전도돼서 스페이드 모양을 만드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팔 동작이 실제 움직임에 방해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이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팔을 크게 휘두르되 마무리 동작에 있어서 손바닥이 우리 허벅지 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모양의 스페이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한 번의 동작이 끝나고 이제 다음 팔 동작을 준비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손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몸에 최대한 붙여서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팔을 쭉 뻗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귀 뒤로 우리의 3두와 2두가 붙어서 손끝까지 쭉 뻗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웬만큼 유연하신 분들도 이 동작을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유선형을 만들어줘서 팔을 다시 끌어오되, 기본적인 원리, 한 동작이 끝났을 때는 손바닥이 허벅지 쪽에 위치하고 되도록이면은 몸에 붙은 채로 팔을 다시 머리 위쪽으로 모아줘서 다음 동작이 시작된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두 손끝이 반드시 서로 붙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손끝이 살짝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높인 다이빙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팔 동작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 손바닥의 모양이에요. 너무 세게 휘두르려고, 너무 세게 물을 잡으려고 손바닥에 힘을 줘서 오히려 손바닥이 이렇게 꼿꼿하게 펴진다거나, 혹은 숟가락 모양으로 손을 구부려서 물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물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사람의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물갈퀴가 있거든요. 손가락들을 너무 꽉 붙여주지 않으셔도 되고,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되고, 손을 안쪽으로 모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힘을 빼서 부드럽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물을 잡을 때는 손목이나 손가락이 꺾이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힘만 주고 물을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된다면은 이 팔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손바닥에 향하는 방향이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최대한 빼시되, 우리가 팔을 휘두를 때는 등 근육과 삼두만을 이용해서 팔을 휘두르고,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부분은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의 힘만 주고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팔을 휘두르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힘을 줘서 이 팔을 몸 뒤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다음 팔 동작으로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팔 동작의 끝은 우리 몸의 앞쪽에서 끝난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는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팔을 몸의 뒤쪽으로 보내게 된다면 팔 동작의 마무리를 몸 안쪽에서 조금 더 동작을 작게 마무리하시는 것에 신경 쓰셔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팔 동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작이 끝날 때마다 엉덩이가 솟는다거나 허리가 굽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리나 엉덩이에 힘을 빼시고 팔 동작은 등 근육과 우리 삼두를 이용해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평소에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꾸준히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코어 근육 기르시고 팔 동작에 필요한 근육을 기르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드린 내용 예시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 육지에서 하려니까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엄청 정확한 자세를 못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목표는 딱 요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아예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물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해달 자세와 악어 자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높인 다이빙에 대한 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높인 다이빙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디테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합치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자명을 통해서 연습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숨을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어떤 위험이나 문제에 직면하는 거 없이 편하게 좀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챔피야, 아침부터 운동했다. 가자. 이제부터 수영 좀 할래?